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스티스 리그 해보려고 건데요. 네. 조조로 보고 왔어요. 네. 수요일에 사실 개봉을 했었는데 네. 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날은 조조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3시부터 개봉을 아주 엽기적인. 좀 그랬는데 뭐 어쨌든가 보고 왔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스포일러가 있고요. 각자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인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그 마블이랑 DC의 매력 차이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저스티스 리그가 자신들만의 유니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린 영화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마블 같은 경우에는 막 누가 막 나는 이게 재미없었어, 이런 부분은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재밌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영화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사실 누가 어디를 재미없다고 하든 재미있다고 하든 그닥 I don't care. 네, 그냥 신경 안 쓰이는 그냥 그냥 저냥 그냥 넘겨 짚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샘솟는 일단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스티스 리그에 이제 YG 노래가 나오니까 이스터에그로 넣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굳이 아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는 약간 그 모래알 같은 조직력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로키가 너네가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군대가 있는데 했을 때 우린 헐크를 갖고 있어 라고 해서 뻔뻔하게는 토니 스타크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매력 뿜뿜하는 포인트들을 이제 주는 영화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 영화는 분명히 슬로건은 이제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는 같이 뭉쳐도 존나 별로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야 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듯한 인상을 더 많이 받아서, 슈퍼맨 혼자서 해결해도 되겠다. 그렇죠. 우리 존나 약하니까 슈퍼맨에 데려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어필하는 포인트가 너무 엇나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악평을 해주셨네요. 인상이 일단 그랬다고요. 인상이. 네. 인상이 어차피 네. 장전 단전 뒤에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일단 많은 대중분들이 네. 기대하셨던 뭐 호쾌한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스토리를 일단은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극적인 연출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긴장감이 좀 덜하다. 그 재밌지도 재미없지도 않은 그런 영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DC에서 원더우먼을 통해서 유머를 좀 첨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느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DC가 많이 그래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관을 확장시키는데 정말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뭐 DC와 마블의 뭐 차이점이기도 하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얘기할 거리가 많지만 어쨌든간 뭐 다른 마블을 빼고 나서 뭐 다른 히어로들을 이렇게 막 여러 떼지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들보다는 그래도 잘 분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장점 단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큰 장점을 꼽기 정말 어려웠지만, 네. 일단 뭐 멤버들 간의 파워 밸런스 좀 정확하게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블은 좀 파워 밸런스 자체가 수시로 영화마다 좀 달라서 많이 뭉개졌었죠. 네. 뭐가 더 강하냐라는 말이 좀 많았거든요. 뭐 로키가 막 어벤져스에서는 뭐 어벤져스 다 덤벼도 막 똑똑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토르 3 가서는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로도 상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블 하면은 대부분 그 누가 더 세냐 갖고 되게 많이 싸우세요. 근데 이번에는 DC는 되게 딱 명확해요.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해요. 배트맨, 쩌리들, 원더우먼, 슈퍼맨 순으로 강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팀 간에 뭔가 쩌리들이라뇨. 다 얘기하기 귀찮았어요. 굳이 뭐,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밸런스가 딱 잡혀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연출적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놓고 봤을 때 재미가 없을 뿐인 거지. 그렇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이거 코만 보면 아니, 잘생겼거든. 그렇죠. 입만 보면 잘생겼거든. 다 떼놓고 보면은 맞아.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영탐정에서도 소개드릴 때 감독을 잭 스나이더라고 쓰고 조스 웨던이라고 읽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조스 웨던과 잭 스나이더의 장점이 각각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그 연출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네. 아 이건 조스 웨던이 찍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따로 노는 건데 네. 이렇게 떼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장점들이 잘 녹아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는 그 슈퍼맨하고 다른 동료들이랑 싸울 때 이제 그 플래시가 달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슈퍼맨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슈퍼맨하고 플래시랑 잠깐 싸우는 장면까지가 상당히 좋은 그 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장면 연출이나 이런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잭 스나이더가 그동안 보여줬던 느낌에서 뽑아낸 최대의 장점치라고 봤고, 그 조스 웨던이 했던 것들은 그걸 좀 연결시켜 주려는 구달이었던 것들 같은데, 근데 그게 효과적으로 이제 조스 웨던이 다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전투 장면 이런 게 오히려 그동안 잭 스나이더 때문에 막 보기 싫다고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배대슈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싫었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좀 장점으로 연출상으로 보기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이러고서 그 장면을 조스 웨던이 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영화를 못 보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영화가 좀 불친절했어요. 네. 많이 불친절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이제 몇 년을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관객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였어요.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길들였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없게 만드는 그 방식을 취했고, 어벤져스에서는 캐릭터 소개보다는 그냥 그 사건에 집중을 하면서 사건만 소개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앞에 영화들을 많이 잊고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갑자기 캐릭터가 우수수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캐릭터들의 백스토리를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내러티브를 다 주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나마 있었던 캐릭터들마저 제가 알기로는 통편집을 했어요. 그 백스토리에 관련된 인물들을. 그러면서 좀 더 그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개그 센스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톡톡 튀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게 뒤통수를 딱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좀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특히 그 슈퍼맨이 등장했을 때 배트맨이 이제 벽에 매달려서 씩 쪼개는 장면에서는 진짜 욕이 나왔어요. 그 진짜 나지막하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네. 저랑 장점 네. 단점이 좀 바뀌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 보는 거에 대한 네.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이 정도는 했네? 와 조금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것도 못했어?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 장점 단점이 갈려있는 느낌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마블에서는 캐릭터들의 독자적인 영화들로 일단은 다양한 캐릭터를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한 편에서 그걸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한 편으로 끝내도 됐을 법한 캐릭터들을 그렇게 끝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중반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쩌리 캐릭터들에 대해서. 네. 그 캐릭터들을 그 시간을 분배를 잘 해가지고 이 영화 안에 담아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성격인데, 네. 워낙에 DC 영화를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도는 그래 DC니까 용인이 돼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긴장감 있게 봤던 장면이었고 흥미로웠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전사들이 그 마더박스가 스테프널프한테 이제 탈취를 당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긴장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존에 대한 그 이름이 뭐죠? 그 도시 이름이? 어디요? 아마존 애들이 사는 곳. 제 기억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네네네. 예, 그 배경을 잘 살리면서 그 동굴 같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활한 초원까지 그 배경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카체이싱처럼 말 달리면서 그 여전사들이 고군분투하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그 장면이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DC가 어떻게 액션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방점을 찍어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슈퍼맨의 등장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실
많은 추측들이 오갔지만 네. 그거를 사용할지는 정말 몰랐어요. 뭐 그렇죠. 정말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도대체 전 베네슈에서 네. 관이 흔들리는 연출을 왜 넣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린 랜턴이 비행기 지나가고 나서 그냥 땅이 흔들린 것 뿐인 거죠. 좋지 않았어요. 네, 좋지 않죠. 일단은 슈퍼맨이 살아나면서 저스티스 리그 친구들을 이제 때려 부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원더우먼과의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네, 네. 슈퍼맨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네. 내다 꽂는 장면이 있었어요. 원더우먼을. 박치기. 네.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했거든요. 어떻게 그 DC 영화에서 뭐 폭파씬이나 뭐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씬은 많았지만 그 정도로 잔인하게 연출이 됐던 장면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 슈퍼맨이 가지고 있던 이 정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그의 파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여줬던 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만큼은 되게 장르적이었다. 뭔가 정말 더 세 보였다. 그래서 좀 극악무도한 파워를 보여줬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 액션씬도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액션에 대해서 액션 영화를 참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액션물 중에서 이런 장면은 참 못 본 것 같은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맨 오브 스틸이나 베데슈에서는 막 그 때려 부수는 재미가 되게 크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너무 뭐라고 하지? 패턴 자체가 되게 단순했다고 맞아요. 느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말하고 싶은 지점이 그건데 네네. 저는 그냥 이렇게 때려 부수는 재미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딱 그 장면, 딴 것들은 이제 뭐 그 누구죠? 아쿠아맨이 막 이렇게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장면들 보면은 난또물 이렇게 섹시하게 만든 그 장면. 그런 게 좀 네. 너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패턴이 너무 뻔했던 거 아닌가. 폭파되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단점으로 들어가자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긴장감이 덜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부분으로 보면 참 좋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걸 모아놓다 보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덜했는데 그래서 밋밋한 영화가 되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캐릭터들 간의 명분 싸움이 생긴 거는 정말 마블이 그것을 실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초반에 아이언맨 1 그리고 최근에 스파이더맨 홈커밍까지 그 빌런들이 나름의 각자의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삶에서 녹아들어가지고 그 빌런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의 명분 그리고 그 적과 싸워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DC 영화들이나 최근에 또 뭐 제가 느끼기에는 가오갤이나 토르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빌런 자체가 맹목적인 파괴 그냥 명분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갑툭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초반부터 조금씩 쌓아온 빌런들의 그 자기만의 생각들을 어떤 나래를 펼치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여기서 세상을 파괴할 거야 이런 명분이 사실 이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테픈 울프가 어떤 강력한 적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정서는 옛날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나왔던 그 정서거든요. 그냥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 정말 외계인이 침공하면 어떠지? 근데 이거는 삶에 녹아서 나온 거였는데 스테픈 울프가 정말 이 삶에 녹아가지고 내려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약간 트랜스포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요. 옛날에 왔던 적이 또 왔네. 그러니까 제가 톨에서 받았던 것도 사실 그거였어요. 그 헬라도 전편들에서 나온 언급이 없었잖아요. 언급이 안 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는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랬어? 이 정도의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 영화도 좀 스테픈 울프가 너무 명분 없는 싸움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스티스 리그가 이길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유머도 아까 이제 그 단점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유머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머는 밑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슈퍼맨 집을 찾아주게 되면서 네. 이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샀냐? 약간은 은행을 사버렸다 이런 개그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배트맨이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은
배트맨이 부자인 걸 알 수도 있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DC 팬들이 아니라면은 배트맨이 부자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밥을 까는 게 이 영화 안에서만, 그러니까 나는 DC 영화를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영화 딱 봤을 때 부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나? 라는 밑밥. 그 전에 그건 있어요. 너는 주특기가 뭐야? 나는 부자야. 리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뿐이에요. 이거를 정말 뿌리는 건 못 본 거거든요. 아이언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돈을 정말 뿌려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몸소 내가 돈이 많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배트맨은 그런 게 없이 맨 마지막에 난 은행을 사버렸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뭔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밋밋한 개그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불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벤츠나 이런 자동차로 이제 되게 한정된 자동차 뭐 이런 그렇죠. 걸 보여주면서 조금 보여주긴 어필하긴 하는데 하는데 네. 네. 그리고 그게 농담이란 게 사실 이게 받아주는 사람의 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진지충들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처럼 막 이렇게 표정이 막 이렇게 변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그 이렇게 되게 멋있는 사람들끼리 술 먹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내가 뭘 잘생겼어? 맞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존대해주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부분이 맞아. 좀 별로였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남한흥성에서 그 이병헌 씨와 박희순 씨가 이제 술 한잔 하는 네.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느꼈던 개그가 네. 여기선 안 느껴지는 거지. 이게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감이 안 오네요.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로이스 레인이라는 캐릭터를 왜 꼭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될까? 사실 여자 캐릭터를 원더우먼을 통해서 되게 완벽하게 잘 그 여성들의 아이콘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잘 표현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로이스 레인만은 왜 이렇게 소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팬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캐릭터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중간에 별로 없어지는 장면들이 진짜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녀가 등장을 했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고민해봤는데 베데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졸고 있는 배트맨에게 플래시가 과거로부터 날라와서 그렇죠. 그녀가 키야! 그녀야! 라고 했던 게 이 영화를 위해서 했던 대사가 아니었을까.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장되는 게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빨리 한다고 해서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베데슈에서 그 로이스 레인을 가지고 뭘 한 게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활용된 부분도 없었고. 근데 배트맨 대 슈퍼맨을 떠나서 여기 와서 활용된 걸 보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네. 이게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저는 배트맨 정도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머리를 쓰는 캐릭터잖아요. 이 머리를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를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돌이 있잖아요. 그 슈퍼맨 크립토나이트. 네, 그 돌 같은 경우를 뭐 어디서 얻었다던가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원작이었으면 네. 전 원작이었으면 고단 말처럼 크립토나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그걸 반지에 낀 다음에 한 대 치거나 그렇죠.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로이스 레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중간에 방어막을 깨면서 내가 애들을 몰아서 난 그냥 죽어야지.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그 캐릭터성이 조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있어요. 소사이어티 게임이라는 네네네. 예능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누구는 신체, 누구는 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을 다 가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신체만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캐릭터가 아무도 없어요. 사이보그가 쓰긴 쓰죠. 그게 쓰는 게 뭐 이제 내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손 집어넣고서는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을 좀 발휘하는 뭐 드라마라고 하면은 셜록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런 게 짬뽕이 될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너무 단순한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작에서 보였던 좀 탐정 느낌의 배트맨은 되게 많이 사라졌고 사실 그냥 결론은 그냥 슈퍼맨 주먹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귀결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죠. 네. 자, 그래도 네. 우리 한번 매력 포인트를 한번 뽑아볼까요? 제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주셨어요.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이게 이 프로그램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그냥 대충 씹으려 봤는데. 네. 저도 참 쓰기 네.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 뭐 어벤져스보다는 그나마 팀워크가 좋았다. 그냥 약간 뭐랄까 어벤져스는 사실 거의 11화 직전까지는 약간 자본이 많았죠. 예, 그리고 술 먹을 때만 만나는 친구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모이면 되게 즐겁게 노는데 어. 평소에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가 오늘 좀 술 좀 땡기는데 걔네들 좀 부를까? 걔네 재밌으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너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너네들을 뭐 이렇게 좀 잘 해줄게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난 네가 필요해 막 우리는 너네가 있어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래도 같이 팀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뭐 이렇게 다른 점이어서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아 진짜 대충 씹으렸네. 아, 그럼요. 그리고 DC가 참 그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자신들의 그 앞으로의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는지 그녀의 품위를 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노력이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멋있게 정말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졌는데 뭐 그게 참 좋아 보이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근데 왜 그동안 잘해줬던 배트맨한테 왜 그랬냐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그 원더우먼에 대한 캐릭터 이거 성을 유지해주는 뭐 그런 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도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은 역시 원더우먼과 네. 슈퍼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있는 캐릭터는 이 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DC에서는. 왜냐면은 전작들이 있기 때문이죠. 슈퍼맨과 그 다음에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 설정들이 가져와지고 그 다음에 정말 깊은 심도 있는 캐릭터들이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원더우먼과 슈퍼맨이 활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분 원더우먼과 슈퍼맨의 팬들이 바라고 바라는 그들의 강함이 많이 보여줬던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팬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잘 싸웠거든요. 잘 싸우고 또 자신들의 신념에 맞게끔 행동을 해줬고 그래서 이 둘의 콤비가 뭐 좋지 네.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 배트맨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배트맨은 아직 독자적인 영화가 안 나왔으니까 기대해봐야죠. 네. 뭐 어떻게 그 더 뚱뚱해진 것 같아. 오늘 그 봤어요. 아까 전에 차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차가 원래 더 작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베네플렉한테 맞게 더 키운 차래요. 특별히. 근데 그 차 멋있긴 멋있더라. 네, 그 비싼 차. 스테인으로 만들어진 아. 듯한 느낌이. 어디 접합선 하나 없는 것 같이 나온 차잖아요. 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네, 쿠키 나왔던 데스스트로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데스 스트로크라는 캐릭터는 슬레이드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고요. 데드풀의 원형격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DC의 캐릭터 보고 마블이 만든 그게 데드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루터가 일단은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네, 그래서 이 배에서 이제 데스트로크를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죠. 우리도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인저스티스라는 팀인데 여기가 이제 배트맨의 조커, 그다음에 슈퍼맨의 루터, 그리고 원더우먼의 치타, 그리고 그 아쿠아맨의 블랙만타, 그리고 플래시의 캡틴 콜드 등 그 각각 그 영웅들을 상징하는 거에 반대되는 그 팀 그 만화에 반대되는 그 빌런, 네, 대수점에 있는 아치에너미 요 캐릭터들이 모인 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니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온 조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또 출연을 할까요? 지금 일단은 바뀐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조커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이 저스티스 리그랑은 상관없다고 하고 또 다른 조커를 캐스팅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DC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정리를 해주던가, 네. 뭐 자레드레토가 안 할 거면 싹 정리를 하든가. 근데 이게 계속 캐릭터만 늘려놓고 그쵸. 수술을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레토가 그래도 했으면 좋겠네요. 뭐 아마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는 그래도 같이 베네플렉이 나왔던 뭐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연동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영화가 이제 불안하다 이거죠. 다른 캐릭터들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가 이제 아쿠아맨이죠.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거기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블랙만타가 나올 확률이 좀 높죠. 네. 그리고 또 누구였죠? 아까 뭐 치타 같은 경우에는 원더우먼 차기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캡틴 콜드는 플래시 드라마에 이미 한번 등장했어요. 서코필이 연기를 하는데요. 서커필 씨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이렇게 총을 뿅뿅 사면은 거기가 이렇게 얼어요. 그래서 그 빠른 플래시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나죠. 뿅뿅 하는군요. 네, 기대해 볼게요. 네. 우리 또 무비적 부부에서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감상평 해야 되구나. 자, 감상평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블랙핑크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처럼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잔인하다 너. 아니, 이 영화를 네. 마지막처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 네. 네. 그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 눈은 즐겁지만 마음까지는 와닿지 않은 영화. 그리고 DC라서 관객들의 이해심이 폭발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굳이 DC니까는 요 정도면은 뭐 잘했어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반성을 할까요? 좀 까줘야 하지 않을까. 일단은 네. 워너의 최고 위에 있다는 츠지하라라는 분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등장도 좀 하고. 아니 너무 마블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DC만의 기조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좀 많이 너무 의식하는 기분이 들고 왜냐면 앞에 첫 장면이 핸드폰을 찍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딱 보자마자 이거 조스 웨던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도 사실 베데슈에서 그 정키 엑셀이라는 분이 이제 조금 자림했던 그런 좋은 OST들도 있고 이제 한스 짐머가 했던 다크나이트의 좋은 OST들도 있는데 제가 데니 엘프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OST가 데니 엘프만이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 썼던 그 슈퍼맨 배트맨 테마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배트맨 테마가 들렸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새 음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배트맨하고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것도 참. 아니 좀 노래가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 처음밖에 기억 안 나요. 마지막처럼.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은혼도 해야죠. 그거 찍어놓고 도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찍어놓고래. 봐놓고. 네. 네. 자, 은혼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DBC